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일교차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저도 주말에는 이제 그러니까 주말이죠. 시골에 계신 부모님을 좀 찾아뵙고 또 거기에 있는 한옥에서 한 이틀간 잠을 잤었는데 문을 열어놓고 잤더니 굉장히 밤 공기가 차고 새벽 공기가 차더라고요. 뭐 새벽 한 5시, 4시 반만 되면 추워서 좀 잠이 깨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갔다 와서 약간의 감기에 좀 걸린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이 일교차가 클 때는 각별히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라고요. 참 가을이 굉장히 또 순식간에 와버릴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네요. 그렇듯 9월 첫 거래일부터 시장의 색깔이 굉장히 좀 바뀐 것 같다라는 느낌도 들지만 제가 볼 때는 뭐 비슷비슷한 것 같다. 그냥 바닥권에 있는 종목군들에서 많이 끄집어 올리는구나. 그 타켓이 특히 2차전지 안에서 굉장히 강하게 오늘은 시장에서 드라이브를 걸었는데 이 시세의 연속성이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만 판단을 하고 시장을 보면 괜찮겠다 정도로만 해석을 하고자 합니다. 사실 지난주 금요일 미국 시장을 보면 다우지수가 신고가죠. 뭐 이 정도면 신고가고 S&P 500도 좀만 올라가면 신고가 상태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 시장은 8월 달에 발생된 이 하락을 다 메꾸고 그 이상의 지금 흐름을 아웃퍼폼을 보여주려고 하는 모습에 마감이 되었는데요. 사실 그런 말들이 많아요. 9월 달에 미국 시장은 대체로 좋지 않았다. 예? 조정이 많았다라는 실질적으로 4개 연도를 봤을 때는 항상 그러했기 때문에 그런 우려감도 분명히 있는데 이 차트와 이 주가로만 본다면은 사실 어떠한 하락 시그널도 지금 미국 시장에서는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런 건 있죠. 그런 건 저도 뭐 한편으로는 조심하고 보고자 하는 거는 이번 주 금요일 날 이번 주 주초 그러니까 오늘은 미국 시장이 열리지 않지만은 뭐 화요일부터 조금씩 이제 고용에 대한 보고서가 발표가 되는데 이 발표가 돼서 뭐 시장이 역방향으로 가게 되면 그때 이제 분명히 하락 시그널이 발생을 할 겁니다. 그 하락 시그널을 보고 대응을 할 것이냐 아니면 선제적으로 좀 조심할 것이냐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보수적이다 보니까 선택을 그냥 조심하고 있다가 뭐 지금은 뭐 테마주라든지 혹은 사실 지금 뭐 테마주보다 더 강한 게 어떤 섹터인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신규 상장주의 묻지마 순환매가 굉장히 강하게 돌아가고 있죠. 사실상 최근 거의 6거래일 동안 전체 시장에서 가장 많은 상승률을 보인 거는 신규 상장주들의 미친 듯한 순환매가 만들어낸 장세가 지금 현재 시장의 모습입니다. 지금 6거래일 동안 상한가가 신규 상장주에서 매일같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도 저는 오늘은 안 나올 줄 알았는데 PNS 미케 뭔가 뭐 무슨 종목인가 해서 그것도 오늘 또 상한가를 보내는 걸 보면서 아직도 끝이 나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만큼 신규 상장주 안에서 정말 최근에 순환매가 강하게 돌아오고 있다 라는 거는 부정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단타 매매한 사람들은 계속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것도 대체적으로 그래요. 종목군들이 투자 경고에 들어가고 주식에 들어가고 막 하기 시작하게 되면 단기 고점을 거의 대부분 다 맞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종목군들이 그러한 구간에 진입한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은 이쪽도 순환매 차원에서의 이 상승 탄력이 둔화되는 시점이 되었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겠냐 싶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모건 스탠리 LG 엔솔을 사라 라는 추천 속에 오늘 2차 전지가 굉장히 뜨겁게 상승을 했는데요. 최근에 LG 엔솔이 30만원대부터 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드디어 오늘 장중에 41만 5천원을 찍었더라고요. 저도 LG 엔솔은 41만 5천원이 제가 봤던 고점 라인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다가 그냥 숏을 좀 걸어놔서 사실은 LG 엔솔을 롱으로 봤다면 더 좋았겠지만은 그냥 걸어놓고 숏 자리에다가 숏만 좀 때려놓고 그냥 하방 베팅 해놓고 좀 들고 있습니다. 좀 들고 있는 상태에서 좀 지켜볼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뭐 당연히 이제 더 올라가든 말든 별로 저는 개의치는 않은데 사실 단기적으로 바닥권에서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개인적으로 조금 더 위로 더 뽑아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야 2차전 전반 쪽에 이제 바닥에 대한 시그널을 확실히 좀 심어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데, 사실 업황이라든지 뭐 시장의 이 상황으로만 놓고 본다면은 아직 바닥이라고 보기엔 참 그러한데요. 작년에 그런 게 있었죠. 이 반도체에서 최초의 마이크론이 감산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뭐 삼성전자 감산을 했을 때가 주가의 바닥이었고, 그 이후에 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시작해서 굉장히 랠리를 1년 이상 펼쳐왔던 거를 감안한다면 주가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최악의 상황이 정말 주가의 바닥일 경우가 많구나 라는 거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의 순간이 과연 그 바닥일 것인가, 뭐 이런 구간이지 않나 정도 생각을 해요. 뭐 참고적으로 이제 작년에 SK 하이닉스 혹은 삼성전자 차트 펼쳐놓고 그 구간에서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시면 답이 나오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 호실적이 나오면서부터 그때 만들어 놨던 기준봉을 한 번도 손상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랠리를 펼쳤다라는 게 핵심이겠죠. 그때 이제 이수페타시스가 그 당시에 최고 대장주로 움직이다가 한미 반도체로 대장주가 바뀌고, 한미 반도체가 이제 템버가 됐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2차전지 내에서는 분명한 트리거가 필요하다. 그 트리거가 뭐가 될 것인지, 지금은 수급이 비어있는 빈집 수급의 유입과 함께 LG엔솔이라는 이 유통 주식수가 5%밖에 5, 6%뿐이 되지 않는 품절주의 상승이 전체 섹터의 매개를 강하게 불러일으키면서 ETF를 자극했다 정도로만 오늘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상장주 흐름이 뭐 여전한데요. 뭐 순환 차원에서 계속 내일도 지켜는 볼 것 같은데 매매는 하지 않을 것 같고, 로봇 쪽도 뭐 단기적으로는 보핏의 이슈가 있으니 이렌시스라든지 인탑스라든지 오늘 뭐 하이젠, RM 등 관련주들이 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왔는데요. 그거를 빼더라도 로봇 관련해서는 올라갈 내용들이 저는 상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로봇 관련주들 중에 아직 못 오른 애들은 그냥 분할로 좀 사놓고 시간을 좀 지니기는 대응을 해봐도 될 것 같고, 원전의 경우에는 체코 특사가 내일부터 방한을 하는데요. 한국에 관광 왔겠습니까? 뭐 뭔가를 하러 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여기서 끝이 아닌 게 윤 대통령의 체코 답방이 있기 때문에 이쪽 관련주도 빠졌을 때는 그냥 조금씩 줍줍 해놓고 이슈에서 매도로 전략을 세우는 게 좋지 않냐 생각이 드네요. 작년 이제 갤럭시 SM하고 갤럭시 모니터리, 그 다음에 IT센이었던 것 같은데 굉장히 뜨거웠던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KU 옥션도 저점 대비해서 막 200% 올라가고 하면서 이 법안 발의, 뭐 제도권 제도화, 뭐 입법화, 뭐 그런 이슈로 작년에 굉장히 많이 올랐던 게 이제 토큰 증권 관련 종목군들인데, 많이 빠진 상태에서 또 이슈가 생겼기 때문에 내일 오전에 당연히 시간 외에 급등했기 때문에 갭을 뜨겠죠. 갭을 뜬 이후 다시 그 매물을 소화하고 올라간다면 한 번 정도 저는 체크해 볼 것 같습니다. 시장은요 지금 그런 것 같아요. 2차전지, 그러니까 2차전지나 뭐 제약바이오나 뭐 반도체나 지금 현재 증시를 보면 고객 예탁금이 늘어나지가 않습니다. 고객 예탁금이 60조부터 계속 줄어들다가 이번에 하락 폭락 맞고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 상태에서 이 국내 증시만 유독 지금 풍선 효과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은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제약 그 2차전지로 수급이 쏠려버리니까 장중에 제약바이오 쪽이 많이 밀렸었죠. 또 반도체는 가지도 못해버리고 그런 현상이 좀 발생하는 게 좀 아쉬운데, 일단 이 부분은 신규 상장주에 들어갔던 돈들이 빠져나오는 구간부터 조금 전체적으로 순환이 이루어지지 않겠냐라는 약간의 희망을 가지고 시장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양시장 다 보면 하락 종목 수가 좀 많은 상태에서 지수는 또 올라가 버리는 변태적인 흐름을 좀 보여주는데요. 양시장 다 그렇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등하면서 마무리가 됐고, 2차전지 셀 기업들
이러한 2차 전지 종목군들이 시가총액이 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수는 받드는데 그냥 그 안에서만 돌아가다 보니 하락 종목 수가 훨씬 많은 우위의 시장이 양시장 다 펼쳐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은 내일 시장은 또 어떻게 바뀔지, 그러니까 핵심은 LG엔솔이 추가적으로 급등하다가 버벅거리고 2차 전지가 밀리게 되면 그 수급이 어디로 갈 것인가가 지금은 시장의 포커스이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고요. 자, 미국 시장은 양호한 경제지표 더불어 지난 금요일 막판 빅테크 기업들의 상승에 힘입어 신고가 구간의 위치에 있는 모습인데 국장은 여전히 제한적인 수급 속 한쪽이 오르면 한쪽이 빠지는 풍선과 같은 시장 흐름이 반복된다 생각이 들어서 아쉬움이 많은 시장입니다. 미국 시장 영향의 갭상승 출발 이후 반도체는 바로 밀렸으나 그나마 대형주는 뭐 보합권인데 중소형주 단의 종목들은 그냥 말 그대로 초토화시켜버리는 모습에서 마감이 되었는데 다시금 반도체 내에서 오게 될 만한 종목은 몇 개 추려볼만 해요. 반도체 안에서는 이 PSK 홀딩스 어제도 사실 5만원 구간에서 추천을 하고 이제 사줬으면 아마 종가에 매도하고 뭐 오늘 지켜보다가 깼으면 아마 다 팔았을 것 같은데요. PSK 홀딩스가 반등이 제일 강했던 종목이다 보니까 밀리게 되더라도 이런 구간에서는 저는 다시 재매수 구간으로 봐야 된다. 그리고 이수페타시스도 마찬가지 관점에서 지켜보고 있는 종목이다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도 보면 이 구간을 지키려고 하는 흐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바로 죽지는 않는다. 이런 구간들을 지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들에서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기는 해야 된다. 많은 종목을 볼 필요 없습니다. 지금 시장은 제한적인 반도체 몇 종목 안에서만 승부 보고 말아버려야 될 시장이라 제한적인 종목 안에서 승부를 보시기 바라고요. 자, 8월 20일 모건스탠레이는 반도체의 피크아웃을 그리고 주말 사이 LG엔솔의 목표가를 55만원까지 상향하는 리포트가 나왔는데 저도 리포트 읽어보고 다 했지만은 제 상식선에서는 이게 뭐 이렇게 올라가야 될 일인가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하면서도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모습 보고 그냥 매수는 하지 못하고 오늘 흘려보냈던 게 2차 전지였습니다. 2차 전지 섹터가 다시금 강한 시세를 뿜어내면서 LG엔솔이 추가 급등하며 최근 2주간 약 30% 이상 상승을 보이면서 오늘도 강세 마감되었는데 주가의 방향은 알지 못하지만 업황의 상황이라든지를 본다면 아직은 좀 이른 감이 있는데 라는 의문은 조금 든다 정도로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에 수급이 비어있는 상태에서 빈집 수급에 LG엔솔의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유통 비율이 한 자릿수밖에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기금이 정말로 공격적으로 싸버렸어요. 그런 부분에서 수급이 밀려왔기 때문에 급등했다. 그러나 추가 급등 시에는 보수적으로 조정 이후에는 좀 더 찬바람이 불 때라는 거는 3분기 실적 발표가 정말로 바닥을 찍어준다면 그때가 찐바닥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 라고 봐야 되고, 이 내러티브로 본다면은 전구체 쪽이 가장 좋은 부분이겠다 라는 생각을 좀 하네요. 오늘 보면은 상승률 보면 NKM이 또 장중에 거의 14% 맞나? 13% 14% 올라오고, 그 다음에 포스코 DX, 포스코 엠텍이 막 달리기를 해 버리던데요. 포스코 엠텍이라는 종목이 과거에는 정말 끼가 좋았던 종목인데 지금도 한 번씩 올라갈 때는 끼가 좋은데 단발성 끼가 좋다라는 점이 조금 아쉬움이에요. 그 단발성 끼가 내일도 한 차례 단발성 끼가 나올 수도 있겠죠. 하루 쉬었다가 그 다음날 단발성 끼, 딱 단발성 끼 정도 되는 것 같고요. 포스코홀딩스도 많이 밀린 상태에서 길수적 반등인데요. 역배열이라 올라가게 되면 이제 이 윗구간에서는 포홀은 제가 볼 때는 저항을 받을 것 같습니다. 거래량으로 따졌을 때 사실 유의미한 거래량이 터진 거는 포스코 퓨처엠이 오랜만에 거래량 동반해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 대비해서는 강한 모습이었는데요. 에코프로 BM은 조금 상대적으로 조금 아쉬운 모습이에요. 이런 구간에서 계속 저항이라.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 지금 사는 거는 제가 봤을 때 무의미하다, 의미를 두기가 조금 어렵다, 좀 더 지켜보는 게 내가 봤을 때는 맞는 것 같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들고, 에코프로 머티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은 사실상 이 양극재 기업들보다는 이번 하락이 덜 주가에 작용을 했죠. 직전 저점을 깨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강한 종목군들이다 정도로 생각을 하면서 LG엔솔이 조정을 받고 난 이유를 한번 고민해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저점 대비해서 여기까지가 대충 30%인데 저는
단기적으로는 많이 간다면 여기 이 윗구간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여기 위에 있는 게 이제 300일선이거든요. 300일선 근처까지 올라가게 된다면 단기 조정은 불가피하지 않을까. 주봉으로 봤을 때도 저항권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뭐 쉬었다가 뭐 움직일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뭐 이렇게까지 갈 이슈는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그리고 CATL의 시가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 실적이라든지 아직까지 좀 없기 때문에 제한적인 부분이지 않을까 정도로만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가 오늘 이렇게 강하다 보니까 제약바이오가 약간 좀 밀릴 것 같은데, 제 생각은 이제 제약바이오 안에서 여전히 알테오젠이 깨지지 않은 상태에서 유지가 하고 있고, 사실 알테오젠이 계속 이렇게 힘을 모으고 가다가 워크 이슈로 한 번 더 급등을 시켜버릴 수도 있는 거라고 좀 보여져요. 워크 이슈로 그렇게 된다면 단기 슈팅의 마지막 권에서 한 번 더 나올 수도 있겠죠. 이게 이제 주가의 끝이다 아니다를 논하기보다도 뭐 프로그램이 들어온다면 그때 한번 봐볼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이런 거예요. 한미 반도체가 이렇게 올라왔다가 이런 구간에서 한미 반도체가 여기서 매물 소화를 하고 중간에 한번 부러졌다가 날려버리는, 이게 뭐 이제 워크의 이슈를 예를 들어서 그냥 참고 사항으로 말을 한 겁니다. 이렇게 힘을 모았다가 올랐다가 뺐다가 올리는 거. 그러면 알테오젠도 최근에 여기서 위코를 달았다가 한번 밀렸다가 다시 뚫고 올라가는 단기 슈팅적인 부분이 한 번 정도 남아있지 않겠냐, 차트적인 관점에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적으로 제약바이오는 선택의 부분인 것 같아요. 내가 이번 주에 예를 들어서 고용지표가 미국에 발표가 되는데 중간에 이런 좋은 종목군들이 밀렸을 때 분할로 조금씩 잡다가 만에 하나 시장이 밀려가지고 크게 밀렸다 했을 때 비중을 확 때려 박아가지고 평단을 조정을 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아싸리 나는 기다려본다 라는 마음으로 안 오면 내 것 아니다 라는 생각으로 대응해 볼 것인가, 그 차이인 것 같은데요. 저는 일단은 후자를 택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밀리게 된다면 뭐 1순위로 저는 ST팜을 좀 바라보고 있고요. 1순위로. 그래서 ST팜이 좀 떨어지는지 좀 지켜보고 있고, 그 다음에 바이넥스라든지도 좋은데, 넥스도 좋은 편인데 바이넥스보다는 최근에는 ST팜이 좀 눈에 더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ST팜 볼 것 같고, 퓨처캠도 조정이 좀 이쁘게 나온다면 퓨처캠도 관심 있게 쳐다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 계속 기다리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보면 EN셀이라든지 이런 신규 상장주의 수급이 엄청났습니다. 이때 한번 상한가 가고 쉬었다가 상한가죠. 그리고 강세, 오늘도 시가 좀 빠지다가 3일선 유지하고 가고 있는데,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 여기가 5일선이기 때문에 5일선 지지하고 가는 흐름이 나올지 이거는 가봐야 되지 않나. TDS팜도 굉장히 강한 흐름 이어왔었고, M83 이제 딥페이크도 이런 애들이 지금 굉장히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는데, 웬만큼 이때 만들어졌던 그 악성 매물대, 흔히 말해서 2조 3천억짜리, 뭐 1조 5천억짜리, 1조 8천억짜리 등등의 악성 매물대까지 일단 다 한번 찔러놨기 때문에 더 이상 시세가 연속될 것인가 라는 개인적인 의문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시세가 뭐 오늘 또 뭐 얘는 뭐야, PNS 미케닉스, 사실 뭐 이름도 어려운 종목군들이 막 상한가를 좀 가버리고 장 막판에 뱅크웨어 글로벌이라는 종목군들로 막 올려버리는 것처럼 이런 신규 상장주들에서 순환매만 좀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 약간 후발주 성격에 좀 올라가는 종목 몇 개 정도 있겠구나 정도로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격적으로는 볼 수가 없겠다, 공격 종목군들을,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STO 관련해서 갤럭시아 SM이 오늘 상한가에 좀 들어왔는데요. 과거 STO 관련해서 가장 뜨거웠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갤럭시 SM이 가장 뜨거웠던 종목 중에 하나죠. 이렇게 해서 올라왔고 단기적으로 200%막 300% 올렸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갭이 분명히 뜰 가능성이 높은데요. 뜨고 나서 시가 뜨고 나서 밀리다가 올라올 때, 그리고 시간 외가 2250원이기 때문에 뭐 한 2300원대 뭐 여기서 뜨면은 이런 구간에서 지지받는지
이 구간에서 지지받는지 보면서 눌림 매수를 할지 말지는 내일 가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갤럭시와 머니트리도 동바에서 올라왔는데 상대 시총이 조금 무겁습니다. 상대 시총이 좀 무거워서 이 무거운 시총을 어떻게 할 것인지 좌우지간 시가에 당연히 거래 대금이 음봉으로 터질 건데, 왜 시가 고가 만들고 음봉으로 터질 텐데 그 음봉을 잡아먹는 더 큰 양봉이 발생한다면 내일 매매를 진행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이제 테마로 대한고래 테마가 있죠. 여전히 무너지지 않은 상태에서 2차 전략회의가 발표되거나 일정이 확정되거나 뭔가 재료가 노출돼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매매를 안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 전에는 이제 가스공사는 기본 뼈대 종목이니까 체크를 해놓고 GS 글로벌을 계속 체크를 해볼 것 같습니다. 2차 전략회의에는 어찌됐든 뭐 GS 에너지 참가 이슈가 있을 거고, 포스코인터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는 종목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원전 관련해서 이제 과거에 보면 과거 대장이 우진엔텍이었죠. 원전에서 우진엔텍이 과거에 대장이었는데 뭐 이렇게 해서 다 밀려 내려온 상태에서 좀 있는 거고요. 아직은 얘를 볼 때는 발동이 안 걸렸고, 우리 기술을 볼 때는 이미 발동이 좀 걸려 있는 상태에서 시간 외에서 좀 안 움직였는데요. 시간 외는 STO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은 시세를 내다보니까 좀 안 움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체코 특사의 방문과 윤 대통령의 움직임 봤을 때는 이것도 정부가 엮여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차례 시세는 저는 분명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원전 관련해서 우리 기술 투자, 한전산업 이런 종목군들을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좋은 전략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도 이제 뭐 회원님들하고 라이브 방송 통해서 뭐 유한양행 이야기도 참 많이 했는데요. 오늘 뭐 제대로 매매한 거는 종목이 많이 없다 보니까 선물로 유한양행은 그냥 시가에 걸어놨는데 이 구간에서 체결이 안 돼서 중간에 빠지고 반등할 때 선물 매도로 좀 해서 이 구간에서 뭐 물량이 많이 안 잡혀가지고 뭐 그냥 소소하게 밥벌이 하고, 여기서 잡아놓은 거 조금 장 막판에 일부 차익하고 나머지만 좀 가지고 있으면서 뭐 짧게 한 돈백 정도 차익 실현하고 마감 한 게 전부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는데요. 그 추가적으로 급등을 하게 된다면 절대 추격 매수는 저는 하면 안 된다. 절대 추격 매수는 비추다 라는 생각을 하고,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사실상 개파락이 컸으면 무조건 매매를 했어야 될 부분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저는 좀 가졌었는데요. 아쉽게도 개파락의 크기가 크지 않다 보니까 좀 아쉬웠던 것 같고, 이런 종목군들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ABL 바이오의 이 적정 시가총액에 대한 고민은, 제 고민은 1조 4천억에서 1조 2천억 사이에 들어가면은 크게 이제 내가 우려를 안 하고 주가를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구간이다. 리가캠 바이오도 3조에서 2조 5천억 사이에서 내가 종목을 보유한다면 내 스스로가 그렇게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될 구간이다 라는 생각으로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윗구간에서는요 무조건 저는 단타를 쳐버릴 것 같아요. 무조건. 그래서 주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어느 구간에서 내가 평단가를 유지하고 보유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판단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러한 주가의 위치와 구간을 산정해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네요. 시장 들쭉날쭉한 흐름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상황인데요. 지금의 시장은 중심을 잘 잡아야 되는 시장의 흐름인 것 같아요. 막 급등한다고 추격 매수하고 어떻게 해서 수익을 내겠다라고 쥐어짜는 흐름보다도 최대한 절제와 기다림 속에서 할 수 있는 범주 안에 대응을 하는 게 최선의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